우선 네, 바로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뭐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는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열어서 힘드신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관절 신전근, 특히 대둔근과 햄스트링 이제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그 두 번째 편입니다. 두 번째 편에서 제가 이 또 피처링으로 넣은 게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 또 가장 많이 지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힙힌지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 힙힌지 자세를 좀 필두로 우리 몸에서는 또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또 각기 좀 다른 체형들에서는 어떤 근육들의 언밸런스들이 존재하는지 어찌 보면 그 뉴만 책의 이면을 한번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 슬라이드가 이제 마지막이었었어요. 이제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 슬라이드 설명드리면은 이 검정색 화살표 있죠. 체중 중심이 지나는 선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힙 조인트 축의 이 체중의 선이 뒤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멘트 팔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힙 익스텐서들, 대둔근과 햄스트링의 이 근육들의 작용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이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힙이 플렉션 되고 골반은 전방 경사, 안테리어 틸팅 되고 무릎은 살짝 굽힘되면 보시다시피 이 체중 중심선 자체가 힙 조인트의 앞쪽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힙 플렉서들이 계속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봐야 할 익스텐서들은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이 대둔근, 햄스트링 얘네들은 계속 이제 늘어나서 이 힙 플렉서들이 앞쪽으로 끌고 가니까 얘네들은 계속 늘어나지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관절, 그러니까 다중관절인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 보면 니에서도 약간의 플렉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약간 구축이 되는 형태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늘어나려는 그런 형태가 이제 취해지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 약간의 구축들이 일어나시는 분들에게서 이 보시면 이 빨간색 두 점 보이죠? 이게 이제 이 볼앤 소켓 관절, 그러니까 즉 골반의 아세타블럼의 피머럴 헤드의 이 부착이 가장 이상적인 지금 그 접촉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구축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접촉 면적도 조금은 어긋나게 돼서 많은 고관절의 이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뭐 골반이 좀 안 좋거나 무릎이 좀 안 좋은 분들한테서 이런 식의 힙과 니 플렉션의 구축을 조금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 많이 앉아있는 현대인들에게서 보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또 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포지션 자체가 우리 뭐 많은 교정 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이 골반의 전방 경사 형태가 바로 이것과 이제 유사하게 되죠. 지금 뉴만 책에서도 나오지만 골반 전방 경사를 해줄 수 있는 근육들 해서 우선은 우리가 지금 힙 고관절 근육들을 공부하고 있으니 이 장요근과 사토리어스가 이 앞쪽에서 골반을 끌어가게 되고 아래쪽으로, 그리고 우리 예전에 척추 파트에서 배웠던 에렉터 스파이네가 뒤쪽에서 이제 위로 올려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안테리어 틸팅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흔히 조금 단편하게 생각을 하면 골반의 전방 경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후방 경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장요근, 뭐 이런 힙 플렉서들, 렉터 스파인의 얘네들이 이제 타이트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이완시켜주고, 그쵸? 그리고 이런 이 렉터스 업도미니스, 그러니까 복부 근육, 그리고 뭐 엉덩이 근육들, 이런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면은 이것이 조금 해소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단편적인 그리고 좀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더 이것을 심화해서 들어가자면 방금 배웠던 슬라이드에서
에서처럼 이 대둔근이 지금 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수축 형태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계속해서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축이 일어나면 리플렉션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햄스트링의 액티베이션 상태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 단어로 그냥 외웠듯이 위크니스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늘어나 있는 상태로 그대로 팽팽해져 있는 그 위크니스가 아니죠. 그냥 이 단순히 길이 장력 관계에서 이 근육들의 길이가 길어진 것일 뿐이지 이 근육들이 강하고 약한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둔근과 햄스트링은 이러한 형태를 보일 수 있고 앞쪽에 있는 뭐 장요근과 이 사토리어스는 어떤 형태를 보일 수 있는지 보면요. 제가 예전에 장요근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드는 것은 이 허리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대요근이 아니라 이 일리아커스가 좀 주도적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사토리어스입니다. 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니 플렉션을 같이 동반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바로 사토리어스의 그 액션 아니겠습니까? 힙 플렉션과 니 플렉션을 같이 동반시키는 게 사토리어스의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토리어스가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가게 되고 우리 사토리어스도에 근접하게 위치해서 시작되는 대퇴직근, 렉터스 업도미니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토리어스처럼 투 조인트 머슬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근육들이 올바르게 수축되어 있을 수가 없죠. 니 익스텐션인 상태로 힙 플렉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니가 지금 플렉션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나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 구축이 되게 되니까 이 대퇴직근이 좋아하는 지금 움직임의 포지션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간과할 수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덕터죠. 어덕터들도 이 골반의 전방 경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숨어있는 근육들 중에 하나가 골반 전방 경사만 놓고 보자면 어덕터가 또 아랫방향으로 좀 많이 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골반만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서 많이 이 에렉터 스파인의 과한 활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지금 이런 전방 경사 포지션이라면 길이 장력 관계에서 그냥 단순히 늘어나져 있어서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 활성이 좋지 못하다. 그렇기에 힙 익스텐션을 할 때 얘네들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고관절, 뭐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 대둔근의 기능을 살려주는 트레이닝을 거진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둔근의 기능만 잘 살려주어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수준의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복부를 단순히 뭐 이렇게 강화시키고 대둔근을 강화시키는 뭐 여러 운동들을 이렇게 지도하게 되면 많은 경우는 아니고 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적은 경우 안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코어의 확립이 안전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코어의 안전한 확립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뒷머슬부터 컨트롤해야 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피트니스 현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크런치나 아니면 글루 브릿지 같은 동작들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플랭크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딥 머슬부터 컨트롤하면서 이 대둔근의 근신경계를 살려줄 수 있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게 프로닙 익스텐션 포지션, 프로닙 익스텐션 그 테스트를 그 엑서사이즈를 좀 전환을 해서 뭐 제가 다리도 이렇게 들어드리면서 했던 그런 운동들, 그런 이 기초적인 그리고 뒷머슬들을 자극할 수 있는, 코어의 안정성을 확립한 채로 뒷머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로부터 이게 전개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뭐 이런 테스트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도
이런 레그레이즈 상황, 혹은 이건 지금 ASLR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스트레이트 레그레이즈, 액티브 스트레이트 레그레이즈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상황 혹은 뭐 그냥 우리 양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레그레이즈 상황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이렇게 코어가 안정적인 상태로 이 복부 근육들, 복직근, 뭐 장요근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퇴직근까지 같이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조금 약해서 허리가, 에렉터 스파이네가 마찬가지로 이 보상 패턴을 좀 만들면서 다리를 이제 들어 올리게 되겠죠. 이 지금 컨디션에서도 보면 결국 비율로 따졌을 때 이 힙 플렉서들이 복부 근육들에 비해 좀 더 강하게 되어서 골반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할 때 골반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고, 그에 반면에 포스테리어 틸팅을 만들어줘야 하는 복부 근육들, 즉 코어의 안정성이 얘네들에 비해 훨씬 약한 거죠. 그래서 머슬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경우는 양발로 복부 운동을 하는 레그레이즈 같은 운동이고, 액티브 ASLR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ASLR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뭐 햄스트링의 어떤 그 가동 범위를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밸런스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발을 들 때 반대발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발이 좀 축이 흔들리거나 그런 분들 보면, 얘가 올라갈 때는 반대쪽은 익스텐서들은 지면을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카운터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이 복부와 뭐 힙 플렉서들 이 관계로 얘기했는데, 이 힙 플렉서와 뒤쪽 익스텐서, 얘네 둘의 밸런스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리를 이렇게 올릴 때 무릎이 구부러진 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보면 진짜로 햄스트링이 많이 타이트해서, 그러니까 진짜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다리가 올라가지 않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 힙 플렉서와 이 햄스트링의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 힙 플렉서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니 플렉서인 햄스트링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리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제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일단 테스트 해보려면 가장 좋은 게, 다리를 이렇게 한 다리를 올리는데 계속해서 무릎을 구부린다 그러면 다리를 잡고 무릎을 편 채로 한번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잘 올라가면, 수동적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도 잘 올라가면 햄스트링의 길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액티브로 능동적으로 시켰을 때 무릎이 자꾸 구부러진다 그러면 이 밸런스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 밸런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냥 설명을 위해 가지고 왔고, 무엇이 뭐 잘된 거고 잘못됐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 그림에 빗대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힙 플렉션을 했을 때 코어부터, 그러니까 즉 가장 심부에 있는 뭐 일리아커스, 그리고 좀 더 이 힙 플렉션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토리어스나 렉터스 피모리어스, 뭐 TFL 이런 아이들이 고관절에서부터 이 허벅지 뼈를 위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릎은 약간 따라서 같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힙 플렉션이 돼야 되는데,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의 근육들의 활성도가 얕기 때문에, 혹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이 힙 플렉서들, 그러니까 근위 쪽, 몸 쪽에 가까운 일리아커스, 뭐 소아스 당연히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뭐 사토리아스나 아니면 레터스 피모리어스 같은 이런 이 골반에서부터 다리로 이어지는 근육들을 활용해서 허벅지 뼈를 들어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근육들의 활성이 부족하니 이 니 플렉션을 통해서 이 발을 지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 이것은
이 서 있는 포지션이었지만 여기선 지금 누워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햄스트링 유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지만 니 플렉션의 경향을 약간 보이는 거. 그래서 샬먼 엑서사이즈 시켜보면 이렇게 누워 있는 채로 무릎이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는 채로 다리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꾸 이 힙 조인트에서 움직임보다 니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이것에 해당되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스쿼팅을 시켜 보면 고관절 우세 패턴으로 스쿼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니 우세 패턴, 무릎 우세 패턴으로 스쿼팅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것은 스쿼팅이라는 포지션은 다리가 지면에 있으니까 방금 이 두 경우와 다른 CKC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또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약간 암묵적으로 이렇게 힙힌지 포지션을 많이 교육시키는 거죠. 힙힌지가 바로 이 힙의 움직임은 굉장히 많고 니는 움직임이 사실 크게 없지 않습니까? 무릎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힙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릎이 약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약간 본능적으로 이걸 해야 돼, 이래서 우리 고객님들에게 이 힙힌지의 움직임을 많이 교육시켜 드리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힙힌지 움직임을 교육시키는 것을 예전에는 강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크게 강조를 하지 않고요. 조금 더 많이 강조하는 건 이 발과 같이 묶어서 지금 이 그림처럼 하는 이 싱글렉 데드리프트를 초반에 많이 이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싱글렉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이 다리가 그냥 이 옆에 이렇게 서 있게 살짝 지면에서 떨어지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다리를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패턴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패턴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골반을 이렇게 위로 들어서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발을 지면에서 들지 말고 골반을 위로 들어서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라. 이 상태로 발을 그냥 이 뒤로 나가 있는 발을 옆에다 두고 싱글렉 데드리프트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이런 동작까지 그 운동의 난이도를 이제 넓혀 나가는 편입니다. 네. 오늘 우선 준비된 자료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그 디테일한 내용들, 요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라이브 강의로 좀 한 1시간 정도, 앞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골반 전방 경사에서 약간 그 이면들, 어떻게 근육들 밸런스를 조절하고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라이브 강의로 한번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